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4월 12일 주택부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4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값이 들썩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집값을 내려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 주택시장은 이런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시세는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7,521가구에서 2021년 1월 5,757가구, 2월 3,859가구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시세 상승세는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오름세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찾는 듯 했으나 다시 상승세가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시세가 뛰는 것은 정부가 규제로 거래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져 거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로 억지로 거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주택 수요자가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예견하고 인기지역 아파트를 이전 거래가보다 높게 계약하면서 시세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5년간 18만 5천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중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하고 10만 가구를 짓게 됩니다. 이 계획의 걸림돌은 2025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주거정비 지수제 등입니다.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넘겨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를 도입한 후 재개발 지역 신규 지정은 올스톱 됐습니다. 새 행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가 여전해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하면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지구단위 계획 일정을 촉진하는 방향에 주력할 것이 유력합니다. 재정비 결정고시 등을 미루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단지 내 결정고시를 해주지 않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장아파트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원활히 돕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도 각종 규제를 규율하는 중앙정부와 여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5층 룰 폐지는 시장 전결사항이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용적률 완화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시조례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완화 역시 국토부 권한이 서울시장보다 더 큽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규제 완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조합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 기간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2040 서울 플랜에 층고 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방안을 서울시장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이틀 전인 4월 5일에는 현대 7차 245.2제곱미터가 80억 원에 거래되면서 6개월 전 67억 원보다 13억 원 뛴 신고가에 매매돼 그 집은 압구정 주민들끼리는 로열동으로 부르는 인기동으로 1년에 한두 건 매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동이라며 상징성이 있고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2일에는 압구정 2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 규제를 피하고자 관련 법이 통과하기 전 조합 설립을 마치려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압구정 2구역은 3월 1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3구역은 곧 인가가 날 예정이어서 지금은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는 상황이지만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더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6.79제곱미터의 경우 1월 21억 7천만원에 2월에는 22억원, 3월 2일에는 22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주변 상가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변 상가도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재건축을 내다본 투자 수요라고 하겠습니다. 대치동 등 강남 4개 지역은 오늘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지도 관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공사업이나 지자체 두 곳에 걸쳐 있는 곳은 국토부가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 2차 전용면적 160.29제곱미터는 4월 5일 54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42억 5천만원에 손바뀜 된 지 4개월여 만에 11억 8천만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다른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신고가 거래 사례는 왼쪽 표와 같습니다. 다른 강남 지역은 물론 강북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신정동 신시가지 13단지 전용 122.3제곱미터는 3월 17일 21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종전 최고가였던 1월 20억 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상계동 주공 7단지 전용 79.07제곱미터는 3월 15일 12억 4천만원에 손바뀜 됐는데 직전 최고 거래가인 10억 4,5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훈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 시장의 취임과 함께 매도 효과가 띄었습니다.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의 매도 효과는 최고 28억원 선으로 직전 실거래가 26억 8,100만원에 비해 약 1억 2천만원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114제곱미터의 경우 호가가 24억에서 25억 원 선으로 직전 최고 거래가보다 1억에서 3억 원 정도 높습니다. 일부 물건은 28억원까지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오른 것입니다. 매수 문의는 있지만 집주인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에서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상가를 사면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오 시장의 압승으로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서입니다.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세훈 시장이 재지정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다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금매가 빠지는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연초보다는 집값이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오 시장이 규제를 풀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에도 선거 전후로 매수 문의가 늘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가 모두 1차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작년 9월 목동 9단지에 이어 최근 목동 11단지가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선거 전에 안전진단에서 떨어졌을 때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가격이 확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목동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9단지와 11단지 모두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 상계주공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이 대다수 단지가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지역도 50층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09년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당시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넘기면서 35층 층고 제한에 막혀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오 시장이 돌아오면서 50층 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2015년 2025 도시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조례보다 엄격한 기준의 주거정비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노후도와 기반시설 등 물리적 요건 3개만 충족하면 됐지만 총 11개 항목을 종합평가 받아야 신규 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건, 주민 의지 등도 고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되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하우라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차가 멈춰있던 구역에 대해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등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